이번 시간에는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5단원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꼭 교과서를 확인하면서 같이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같이 확인할게요. 1번, 생물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생물의 몸은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세포들 중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얘네가 모여서 조직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러한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 생명체를 이루게 되죠. 그 중에 동물, 바로 볼게요. 2번, 동물은 몸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 여러 개의 기관들 중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화기관 중에 하나인 위, 소장, 대장, 얘네 모두 소화의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에요. 근데 얘네 하나만 있다고 해서 소화나 흡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인간 몸에서 일어나는 소화와 흡수, 이 모든 역할을 얘네가 함께 해나갔죠.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으면서 이러한 것을 유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관련된 기능을 하는 애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 기관계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리를 하면 동물체의 구성 단계, 가장 작은 거 세포, 얘네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근데 동물체는 이번에 나온 기관계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를 이룬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음식물에 들어있는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물질,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영양소라고 했죠. 그 중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거 3가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주로 탄수화물의 주된 역할을 물어보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1%도 채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주식, 밥, 빵 이런 거 전부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데 왜 우리 몸을 별로 구성 안 하냐?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7번, 포도당과 반응하는 거. 영양소 검출 내용인데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을 했었죠. 그리고 녹말은 우리 4단원에서도 했었는데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해서 청남색을 띱니다. 포도당은 황적색. 포도당뿐만 아니라 포도당과 비슷한 애들, 성분이 비슷한 다른 당분 성분도 검출된다 라는 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9번으로 넘어갈게요.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탄수화물은 주로 몸을 구성한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그럼 주로 몸을 구성하는 우리 청소년기에 필요한 건 단백질이었습니다. 비교해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자, 바이타민은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6가지의 영양소 중에 바이타민만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았다 라는 것도 챙겨두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방과 수단쓰리 용액은 반응하면 보라색, 선홍색을 띠겠죠. 보라색을 띠는 것은 단백질이었죠. 10번, 섭취한 음식물에 들어있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 이러한 기능은 소화계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소화계는 소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흡수도 해준다 또 포함해서 확인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청소년에게 특히 많이 필요한 거, 주로 몸을 구성하는 거, 아까 했던 단백질이 되겠죠. 12번 소장 안쪽 벽에는 주름 그리고 융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죠.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넓다. 그래서 물질 교환 효율적이다 라는 것도 교과서 읽어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비슷하게 나오는 거 이제 페포였죠. 페포 비교해서 확인하세요. 다음에 13번 영양소와 소화 효소를 짝짓는 건데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하는 거 아밀레이스, 그리고 단백질은 펩신과 트립신. 이 펩신은 위에서 나오는 거였죠.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였고, 트립신은 이자액에 들어있었죠. 그리고 지방은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이자액, 이 이자액은 이제 소장 입구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이자액 안에는 단백질 거, 지방 거, 탄수화물 거 3개 다 들어있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3가지 영양소 모두 소화가 일어난다 까지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4번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심방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왔고 심장으로, 그리고 심실을 통해서 혈액이 나갔죠. 이런 것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을 통해서 나가고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이에 모세혈관을 지나죠. 그리고 이 모세혈관에서 여러 가지의 기체 교환, 물질 교환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6번 확인해 볼게요. 심장과 혈관에 대한 설명. 동맥과 모세혈관은 판막이 없다. 맞죠? 이 판막은 정맥에만 있습니다. 두 번째, 심실은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다. 맞죠? 그래서 심실은 근육이 두껍게 발달됐다 라는 것도 같이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아래 문제 보면 심방은 심실보다 두껍다, 심방보다 심실이 더 두껍다 라는 거, 그리고 심실 중에는 우심실보다 좌심실이 두껍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4번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어서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수축을 견디기에 알맞지가 않겠죠. 대신 매우 가느다라니까 오히려 기체 교환이나 물질 교환이 더 효율적이다. 얘의 주된 포인트는 교환이에요. 확인하세요. 그래서 X가 될 거고, 17번 혈액은 혈장과 혈구, 액체 성분인 혈장과 이제 고체 성분, 세포성 요소들인 혈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기능, 적혈구의 주된 기능은 산소를 운반한다. 그리고 백혈구는 식균작용, 몸으로 들어온 세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혈소판은 혈액이 응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피가 났을 때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얘가 굳어서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고요. 혈장의 주된 약 9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장 안에는 여러 가지의 영양소나 다양한 것들이 녹아서, 기체 포함해서 얘네가 녹아서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라고 알면 되겠죠. 19번 혈액은 심장에서 나가 온몸에 분포한 모세혈관을 지나고 돌아오는 온몸 순환과 폐에 분포한 모세혈관을 지나서 돌아오는 폐순환, 이 두 가지의 혈액순환이 끊임없이 반복한다 라고 했습니다. 20번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이 순환해서 다시 좌심실로 들어오는 경로 한 바퀴 도는 건데, 좌심실에서 나가서 목적지가 우리 온몸을 도는 거예요. 그쵸? 우리 온몸을 도는데 심장에서 이제 나갈 때 나가는 혈액은 동맥이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건 정맥이었고, 그리고 어느 목적지를 가냐? 폐였으면 폐, 온몸이면 크게 도니까 대, 그래서 대동맥이 되죠. 그래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고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때는 심방으로 들어올 거고요. 반대쪽인 우심방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 다음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보내주면, 자, 온몸을 돌고 왔기에 이제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를 가지러 이제 폐로 이동할 거예요. 보면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 목적지가 폐니까 폐동맥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폐로 가고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심장으로 들어올 거니까 정맥일 거고, 목적지는 폐였으니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여러 번 그림 보면서 한번 그려보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적혈구는 무슨 작용을 하죠? 가장 중요한 거, 산소를 운반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은 온몸 순환 과정에서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죠. 그래야 온몸의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관 지어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 우리 몸에서 기체 교환, 호흡계가 담당하죠. 그리고 그러한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번. 들숨. 들숨일 때는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폐의 부피도 마찬가지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커지니까 공기가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들숨, 날숨과 관련된 호흡 운동의 원리는 꼭 교과서에 그림 확인하면서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날숨이 일어날 때는 가로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가고,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폐의 부피도 마찬가지 작아지게 돼서 공기가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흉곽과 폐의 부피는 같이 움직이는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5번. 호흡 운동 모형에서 고무막을 잡아당기는 그것은 가로막이 내려가는 거로 해석하면 될 거고요. 들숨과 날숨 중에 들숨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앞에 지우지 않은 영상 확인하면서 꼭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26번. 폐에서는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온몸에서는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주변의 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거는 폐순환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고, 뒤에 나와 있는 상황은 온몸 순환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죠. 배운 내용들을 다 연관 지으면 돼요. 폐순환, 지금 혈액에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충전하러 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 있는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소를 충전하고 온몸 순환을 통해서 온몸에 있는 세포로 가겠죠. 그래서 혈액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변 세포로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27번. 호흡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코로 들어온 공기는 기관, 기관지, 폐로 이동을 하고요. 폐의 구조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송이처럼 작은 방울방울들. 이렇게 되어 있는 장점,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매우 넓혀서 그래서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죠. 교환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에 나와 있네요. 기관지와 모세혈관 사이에는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근데 폐 구조 덕분에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28번. 오줌을 만들어서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배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배설계에서 담당합니다. 다음에 30번으로 넘어갈게요. 30번. 오줌은 네프론에서 여과, 재흡수, 분비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줌을 만드는 단위다 라는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겠죠. 31번.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크기가 작은 애들이 물과 함께 빠져나간다 라는 거죠. 다음, 네프론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꼭 그림 몇 번씩 복습하면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이 얘는 지금 모세혈관이 되겠죠. 모세혈관인데 지금 A 여기가 다르게 표시하면 자 여기가 사구체가 될 거고 여기가 보먼주머니가 될 거고 그래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지금 여과가 되고 있네요. A는 여과가 될 거고 세뇨관을 통해서 나가면 이제 콩팥 깔때기에 모여서 오줌이 될 건데 지금 크기가 작은데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 나가버린 애들을 다시 모세혈관으로 흡수하는 상황이 필요해요. 그래서 B는 재흡수가 될 거고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빠져나가지 못한 애들 다시 세뇨관으로 보내서 버려야 하니까 C 분비에 해당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33번. 호흡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 호흡이라는 게 넓은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포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체온 유지, 그리고 생장, 근육운동, 두뇌활동 등 여러 가지고 열의 형태로도 방출이 됩니다.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35번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그리고 일어나려면 물과 산소와 누구죠? 영양소죠. 영양소를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랑 반응시키고 그 결과로 이산화탄소나 물 또는 노폐물들이 만들어진다.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세포호흡 과정에서 영양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분해된다. 4번, 세포호흡의 목적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죠. 5번째,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으로 얻는 에너지는 전부 근육운동 아니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체온 유지에 가장 많이 쓰인다 라는 거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거고 36번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기까지 그냥 최종적으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내용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화계는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소화하죠. 왜?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크기가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작게 쪼개는 소화의 과정을 거치고 작게 쪼갠 다음에 몸으로 흡수를 해야겠죠. 다음으로 호흡계. 자,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얻었는데 얘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꺼내 쓰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산소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거나 저장되지가 않기 때문에
호흡계를 통해서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호흡계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계, 우리가 애써 모은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의 세포로 운반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몸에 있는 세포에서 얘네를 가지고 세포 호흡이 일어나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노폐물도 만들어질 거고요. 얘네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호흡계와 배설계가 되겠습니다. 배설계는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오줌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정리가 됐으면 다음 37번부터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모든 문제는 전부 교과서에 있으니까 꼭 교과서 확인하면서 같이 복습하기 바랍니다. 37번 동물체의 구성 단계, 얘는 194쪽 1번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기억, 여러 기관이 모여 조직을 이룬다. 조직이라는 것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였죠. 니은, 위, 소장, 대장, 얘네는 소화의 역할을 하는 소화계가 될 거고요. 동물체,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죠?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8번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법. 단백질을 검출할 때 사용되는 지시약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하나는 1%의 황산구리 수용액이었죠. 그래서 얘네 둘을 동시에 넣고 반응시켰을 때 보라색이 나오면 단백질이 있다 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용액이 많다 보니까 부르기가 불편해서 이러한 반응을 뷰렛 반응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얘네를 합쳐서 뷰렛 용액이다 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아래 문제 보면은 뷰렛 용액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나와 있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을 합쳐서 표현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39번 내용, 시험관 B와 D에서만 청람색과 보라색 반응을 했대요. D에서 보라색, B에서 청람색. 얘는 뭐 검출하는 거였죠? 청람색이 되면 녹말을 검출하는 거였고, 뷰렛 반응을 통해서 보라색이 되면 단백질을 검출하는 거였고. 확인됐죠? 얘는 194쪽의 2번 문제와 유사합니다. 다음 장 40번 같이 볼게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얘는 194쪽의 3번 문제에 해당하고요. 옳은 것은 융털은 소장 안쪽의 표면적을 넓힌다. 맞는 말이죠. 표면적을 넓혀서 이제 흡수하는 영양소를 더 많이,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라는 거 같이 묶어서 알아두고, 대장은 소화가 끝난 영양소를 모두 흡수한다. 대장이 아니고 소장이 되겠죠. 오히려 대장은 주로 물 정도만 흡수합니다. 3번 녹말은 잎과 위에서 펩신 등의 작용을 받아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녹말이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건 맞아요. 입에서 작용하는 것도 맞고, 근데 위에서 펩신, 얘가 틀렸죠? 위에서 펩신은 단백질에 이용됩니다. 녹말 같은 경우는 잎과 소장에서 아밀레이스의 작용을 받죠. 그 다음에 4번 소화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 단백질은 위에서 트립신, 소장에서 라이페이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위와 소장에서 분해되는 게 맞는데 위에서 펩신, 그쵸? 염산의 도움을 받았고,
소장에서는 이자액에 포함된 트립신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였죠. 소화효소라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다 쓰이는 게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자액 같은 경우에는 소장의 입구에서 분비되는 이자액 같은 경우에는 녹말, 단백질, 지방 분해할 수 있는 애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밀레이스도 있고 트립신도 있고 라이페이스도 있고. 교과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41번 얘는 195쪽의 7번 문제고요.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가장 많이 관찰되는 혈구, 그것은 적혈구였죠. 그리고 이 적혈구의 기능, 적혈구는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주죠. 그래서 산소 운반 작용을 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번 얘는 194쪽의 4번 문제고 혈액순환 경로에 대한 문제네요. 이렇게 그림에 이름이 표시 안 되어 있어도 여러 번 그리면서 어떤 부분인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우리 앞에 누워있는 환자라고 생각해서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그리고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가운데로 쪼갰을 때 위에가 심방, 아래가 심실이니까 얘는 좌심방, 얘는 좌심실, 얘는 우심방, 우심실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좌심실을 통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나가는,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 근데 목적지가 온몸, 크게 도니까 대동맥 맞죠? 그리고 온몸을 돌고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정맥, 온몸을 돌았기 때문에 대정맥. 이렇게 온몸을 돌고 나서 산소가 부족해서 폐로 이동을 하겠죠. 폐순환을 하게 될 거예요. 아래가 온몸 순환, 위에가 폐순환.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 근데 목적지가 폐니까 폐동맥이 되겠죠. 그리고 폐를 거쳐서 산소를 충전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정맥, 목적지가 폐였죠. 그래서 C가 폐정맥이 됩니다. 이제 아래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A에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른다. A에는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흐르죠. 그러니까 폐에 산소 충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폐에 산소 충전하러 가는 거다. B는 대동맥으로 판막이 있다. B는 대정맥이고 정맥이니까 판막이 존재할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가장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좌심실이었죠. 일단 심방보다 심실, 혈액을 수축해서 밀어내야 되니까 더 두꺼운 근육이 필요하고, 우심실의 경우에는 폐로, 좌심실의 경우에는 온몸으로 돌리기 때문에 우심실보다 좌심실의 근육이 좀 더 두꺼워야 한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되겠죠. 온몸 순환의 경로, 리을, D, 온몸, B, 기역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온몸 순환, 방금 했던 것처럼 리을, D, 이제 온몸, B, 기역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폐순환의 경로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니은에서 출발해서 A를 거치고 폐를 다녀온 뒤 C를 통해서 들어오고 디귿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어쨌든 한번 그려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에 분포한 모세혈관과 온몸에 분포한 모세혈관에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4번, 5번. 다음에 43번. 폐는 수많은 공기주머니로 되어 있다. 이 공기주머니의 이름을 폐포라고 부르고요.
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냐? 이런 구조, 기체 교환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어떤 장점이 있어? 라는 건데,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요.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 매우 넓다. 그래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융털이랑 비슷하다라는 거 연관지어서 확인하면 될 거예요. 이것도 195쪽에 8번 문제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 표시해 주는 이유가 이 내용들 모범 답안이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교과서 보면서 복습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4번을 볼게요. 44번입니다. 194쪽에 5번 문제를 확인하면 될 거고요. 들숨과 날숨을 비교하는 부분. 이 부분은 꼭 교과서 그림 확인하면서 호흡 운동의 원리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들숨일 때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면 흉곽의 부피는 커지게 돼요. 그래서 덩달아서 폐의 부피도 커지게 될 거고, 반대로 날숨의 경우에는 흉곽과 폐의 부피가 둘 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세트로 묶어놔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5번. 얘는 195쪽에 6번 문제고요. 배설계에 대한 설명이네요. A는 사구체, B는 보먼주머니가 될 거고, C 이 부분은 세뇨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D, 이 얇은 애들이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확인하고 문제를 볼게요. 기억. B에서 A로 노폐물이 여과된다.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A에서 B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의 재흡수. 재흡수라는 건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다시 주워오는 거잖아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려면 다시 혈액으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세뇨관에 있던 애들이 모세혈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C에서 D 맞네요. 니은. 그 다음에 디귿. A, B, C를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한다. 네프론이라는 것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46번. 46번은 182쪽 스스로 확인하기 4번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자,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냐? 자,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니까 100% 다 재흡수가 돼야 돼요. 얘는 100% 재흡수 돼야 하는 아이인데 오줌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재흡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도당이 여과된 후에 전부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오줌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재흡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재흡수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7번. 47번은 195쪽에 9번 문제에 해당하죠.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영양소는 산소와 반응해서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올 거고, 이때 내가 원하는 에너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폐물들도 나올 거예요.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얘는 물이 되겠죠.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목적,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업 때도 말했지만, 자, 영양소, 주로 포도당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겠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지방은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오는데
만약에 이 영양소로 단백질을 이용하게 된다면 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해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암모니아가 숨어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단원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꼭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